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Gracias por acompañarnos hoy en el canal de Anestesia y Medicina Perioperatoria. आज एनेस्थीसिया और पेरिओपरेटिव मेडिसिन चैनल पर हमारे साथ जुड़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오늘 우리는 현대 마취 워크스테이션을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로드맵을 따라서 가스가 공급원에서부터 환자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가스 처리 시스템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명확한 멘탈 모델을 구축하고 임상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This structured approach will help us build a clear mental model of the machine's function. 자, 그럼 먼저 마취 전달 장비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기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복잡한 생명 유지 장치로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사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전 기능들을 탄생했다는 걸 이해하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1846년 바로 이 모턴의 에테르 흡입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하죠? 유리구체 안에 에테르에 흠뻑 적신 스펀지를 넣은 정말 이게 다인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농도 조절이나 온도 보상 같은 기능은 전혀 없었고요. 이건 다시 말해 마취 깊이가 전적으로 시술자의 감에만 의존했다는 뜻이고 환자는 마취가 너무 얕거나 혹은 너무 깊어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거죠. Precisely this lack of control drove the evolution toward precision and safety. 지난 180년간 맞추기는 정밀도, 환기 기능, 안전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통합이라는 네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세기 초에 가스 실린더와 유량계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정명적인 마취가 가능해졌고 20세기 중반에는 인공호흡기가 통합되었죠. 그리고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자제어와 저산소증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워크스테이션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요약된 기능들이 바로 오늘날 마취 워크스테이션의 핵심 역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마취기는 단순히 마취가스를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죠. 환자의 호흡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유해가스로부터 우리 의료진을 보호하며 모든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된 생명유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let's explore the internal components that make this ecosystem function. 자, 이제 가스가 병원벽에서부터 나와서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공합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고압, 중간압력, 저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각 압력구역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취기 내부의 세 가지 압력구역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압부는 이 실린더의 2200psig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서 1차 감압을 통해 약 50psig의 중간 압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압력은 병원 중앙 공급 라인의 압력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유량계를 통과하면서 환자에게 안전한 저압으로 2차 감압이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Understanding this cascade of pressure reduction is fundamental to troubleshooting. 중간 압력 시스템은 병원 파이프라인 가스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는 DIS와 퀵커플러 같은 안전 시스템은 이 실린더의 PIS, 즉 핀인덱스 세이프티 시스템과 원리는 같아요. 각 가스관의 직경이나 핀 배열을 물리적으로 다르게 설계해서 예를 들어 산소포트에 쥘소관을 꼽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These systems are our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gas supply errors. 우리가 흔히 페일세이프 밸브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산소 공급 압력이 떨어지면 다른 가스, 예를 들어 아산화질소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산소 파이프라인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이 장치가 없다면 아산화질소만 계속 공급되어서 환자는 즉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페일세이프 밸브는 압력 센서이지 가스의 종류를 분석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산소 파이프라인 자체가 실수로 질소나 다른 가스로 오염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기계는 압력이 정상이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밸브를 계속 열어둡니다. 결국 저산소 혼합물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걸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This is a critical limitation of the fail-safe system. It trusts the pipeline implicitly. 유량계의 순서, 이게 저산소증 예방에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처럼 아산화질소가 산소보다 하류, 즉 환자 쪽에 더 가까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상류에 있는 산소 유량계에 금이 가서 누출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밖으로 새어나가고 아산화질소만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안한 것처럼 오른쪽처럼 산소 유량계는 항상 다른 가스들의 가장 하류에 위치해야만 혹시 모를 누출이 생겨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례 시스템 또는 저산소 가드 시스템은 또 다른 중요한 안전 계층입니다. 이건 우리가 실수로 저산소 혼합물을 설정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가드레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산화질소 유량을 너무 높이거나 산소 유량을 너무 낮추려고 다이얼을 돌려도 이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딱 개입해서 최소 산소 농도를 강제로 유지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GE의 링크25 시스템은 산소와 아산화질소 조절 손잡이를 아예 물리적인 체인으로 연결해서 최대 3대1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드라그의 SORC는 공합식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두 시스템 모두 최소 산소 농도를 약 25%로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remember, these systems can still be defeated, for instance, by a mechanical failure or the use of a third gas.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계적, 공합적 안전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저압 시스템 내에서 저산소 혼합물이 생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이프라인 오염, 유량계 하류에서의 누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실제 산소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산소 분석기가 우리의 최종 방어선입니다. It is our last and most important line of defense. 자, 이제 신선가스가 기계를 떠나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 바로 호흡 회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대 마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클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호흡 시스템은 재호흡, 즉 환자가 내쉰 가스를 다시 들이마시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오픈 시스템은 재호흡이 전혀 없고 클로즈드 시스템은 완전한 재호흡이 일어나죠. 모던 애네스테시아는 primarily utilizes the circle system and a semi-closed configuration for its economic and physiological benefits, as it conserves heat, humidity, and anesthetic agents. 서클 시스템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핵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흡기 및 호기 일방향 밸브는 가스가 딱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서 환자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는 걸 막아주는 마치 심장 판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O2 흡수제는 재호흡되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제거해주고요. Any single point of failure in the system can lead to significant patient harm. 이산화탄소 흡수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탄산을 형성하고 이것이 수산화칼슘과 반응해서 최종적으로 탄산칼슘, 즉 석회석과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발열 반응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건조된 흡수제가 특정 흡입 마취제와 만났을 때 세보플로란의 경우 컴파운드 A를, 다른 마취제의 경우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부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신선 가스 유량, 즉 FGF에 따라서 서클 시스템의 장단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우 플로우는 마취제와 가스를 절약하고 습도와 온도를 보존하는 경제적, 생리적 장점이 있지만 마취 깊이 조절이 느리고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죠. 반면에 하이 플로우는 농도 조절이 빠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We must constantly balance these trade-offs based on the clinical situation.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휘발성 마취제를 아주 정확하게 기화시키는 장치, 즉 기화기와 사용 후 남은 폐가스를 수술실 환경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스캐빈징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밀한 마취와 우리 의료진의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스플루라는 끓는 점이 실온에 가까운 22.8도씨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화기를 쓰면 마치 더운 날 콜라병 뚜껑을 따는 것처럼 조절이 불가능하게 끓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는 텍6 같은 특수 기화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화기는 액체를 39도씨로 가열하고 이기압으로 가압해서 데스플로란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일종의 전자주전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Then it uses electronic controls to inject a precise amount of vapor into the fresh gas flow.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신선가스류량이 증가하면 기화기 내부의 작동 압력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선가스 회로의 압력을 센서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압력과 정확히 동일한 힘으로 데스플로란 증기를 밀어내도록 전자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교한 연동 덕분에 신선가스 유량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농도의 마취가스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폐가스 처리 시스템, 즉 스캐빈징 시스템은 우리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APL 밸브나 인공호흡기에서 배출되는 마취가스를 남김없이 포집해서 수술실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This is an essential component for occupational safety in the operating room. 스캐빈징 시스템은 동력원에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환자 회로와의 인터페이스 구조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뉩니다. 능동형은 병원의 진공 시스템, 즉 석션을 사용하고 수동형은 가스의 자연스러운 압력으로 배출하는 방식이죠. Most modern systems are active systems with open interfaces for enhanced patient safety. 이 사진이 바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이 디자인의 핵심은 저장소 상단이 대기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병원 석션의 힘이 너무 강하면 환자 회로에서 가스를 빨아들이는 대신 이 개방된 포트를 통해 실내 공기를 대신 빨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강한 음압이 환자의 폐에 직접 전달되어 손상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는 핵심적인 안전 기능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논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비싼 장비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우리 임상의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표는 우리가 임상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주요 오작동 사례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스 공급원의 오염부터 저압부의 아주 미세한 누출까지 정말 다양하지만 특히 호흡회로 불리는 마취 관련 의료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A systematic pre-use checkout is designed to detect many of these potential failures before they can harm a patient. 특히 출구 체크 밸브가 있는 구형 기기에서는 이 음압 누출 검사가 저압부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석션 벌브를 공통 가스 배출구에 연결하고 꽉 압축시킨 다음에 10초 이상 그 쪼그라든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검사죠. It is a simple but highly sensitive test that every anesthesiologist should master. 이 원칙들은 장비의 복잡성을 넘어서는 마취 안전의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황금률은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즉시 환자를 기계에서 분리하고 엠브백과 같은 대체 산소 공급원으로 수동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장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산소 분석기와 카푸노그래피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맞추기 작동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환자의 환기나 산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대체 산소 공급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장비 문제 해결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